저는 여러분이 상담을 해서 이게 직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 처음 대학원 강단에 섰을 때가 2001년도였었는데, 그때 제가 가르쳤었던,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돈 벌고 살아요. 상담센터 오픈해가지고 한 달에 300 정도는 버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때 가르쳤었던 친구 중에 나중에 박사 마치고 그 친구도 가르치는 직업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도 있고. 근데 상담을 해서 떼돈을 벌 수 있냐? 김밥집 하는 게 빠르죠. 그죠? 떼돈을 벌려면 천국에서의 김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김밥 천국이나 그런 쪽을 하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만은,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공통점은 돈도 중요한데 돈 이상의 것이 있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돈 이상의 것으로서 삶의 의미, 인간관계에서의 깨달음, 나 자신이 좀 더 깊어지면 좋겠다,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변화의 가능성 믿고 싶어하고, 그런 부분들은 상담 공부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도 분명히 여러분이 만나실 거고요. 그거 못 만나시면 중간에 그냥 그만두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못 만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못 만나면 그만두는 게 낫죠. 그죠? 그건 마치 개인적으로 불교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서 스님 주지 생활을 하는 거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믿음이 없으면서 목사를 하고 있는 거거나,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서, 인간 변화에 대해서 혹은 마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안 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면 어디 간들 그 돈 못 벌겠어요. 대학원 마치고 당장은 200~300씩 못 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길지 않은, 제가 말씀드린 그 학생 같은 경우에도 2001년도에 석사하고 있었던 친구니까 지금은 300 정도 벌고, 아니면 지금 대학원 강의 나가고 겸임교수 활동도 같이 하고, 그런 친구들 꽤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질문에 대답이 되고 있나요? 예. 다행히 1000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쭉 다 더 했는데. 예. 상담 공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계속 돈이 들어가라는 그런 코멘트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게 좀 금액이 얼마나 되나 궁금하죠. 그런 차이에서 멤버들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입장을 좀 구체적으로 아는 게 도움이 되겠구나 싶어서. 그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강다로 원우님의 자기 스탠스랑 그 말을 했는 그 친구의 그 위치랑은 많이 다르죠. 그냥 계속 집에 돈 벌려야 되는 경우가, 돈 벌리는 게 아니고 손 벌리는 거죠. 손 벌려야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10만 원도 큰 돈일 수가 있고 1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등록금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래도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지만, 보통 오프라인 대학원 다니면 기본이 500에서 700이거든요. 한 학기가.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왜 그래? 처음 듣는 사람들처럼. 물어보세요. 우리나라 대학원, 500에서 500이면 싸다 그래요. 제가 2001년도에 가르칠 때도 500이었었거든요. 쭉 올라서 지금 한 680, 그 정도 됩니다. 그럼요. 서울 안에는 그 정도 하고, 근데 예. 제가 미술 치료 이런 걸 관심이 있어서 알아봤을 때 보면 이게 저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미술 치료를 하는데도 이렇게 몇 회 이런 그런 게 참여 수련이 있는데, 그 수련이 저렇게 5박 6일 그런 거를 몇 번을 맞춰야 내가 특정 자격증을 얘기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메이저 자격증을 먼저 따세요. 메이저 자격증은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상담심리사 그런 거 없죠? 그래서 그런 거 하려면 따로 뭔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수행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메이저를 따세요. 제가 그거 알거든요. 아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너무 뭘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게 많은데, 그걸 또 했을 때 그만큼 내가 깨달음이 있고 배우는 게 있으면 사람들은 기꺼이 해요. 근데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시간 채우는 거고 뭐 하는 거지, 내가 거기서 많이 깨달은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0만 원. 크지도 작지도 않은 돈이죠. 물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30만 원을 내가 투자를 해서 뭐 3박 4일 어디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내가 거기서 배운 게 많으면 그 돈이 비싸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치만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허접했다. 그러면 욕 나오죠. 그죠? 돈도 돈이지만 시간대로 베리고 내 몸도 피곤하잖아요. 그 30만 원 가지고 젠장 내가 어디를 가가지고 강릉으로 2박 3일을 놀다 왔었어도 이런 기분은 아니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불평불만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쉽게 갈 수 있는 거 뭐 몇 번 듣는 것만으로 채울 수 있는 것들은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뭘 들어야 되고 어디 참여해야 되고 뭘 돈 또 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건 내 소셜라이징 하는 멘트인데 의미가 있겠지만 메이저 자격증을 먼저 따십시오. 여러분 상담 심리를 대학원에서 전공한 사람들이잖아요. 바깥에서 평생교육원도 좋은 곳이지만 평생교육원이나 무슨 이런 무슨 뭐 교회 같은 데서 하는 뭐 무슨 학교 뭐 이런 거에서 딴 거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은 메이저 자격증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자격증을 따는 게 자격증 위주에서 뭐 정기적으로 학회 출석이나 원래 2번 정도는 가셔야 돼요. 예. 그 어렵지 않습니다. 예, 1년에 2번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서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전 가끔 하정희 쌤하고 같이 가요. 쌤 가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같이 가요. 나 가는데. 뭐 이래가지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저는 학예 수련회, 그냥 막바로 1급 땄으니까 학예 수련회 이쪽으로 갔었던 건 아니었었고, 개인 슈퍼비전 30회, 를 했었으니까 요거 곱하기 10만 원이 들었죠. 교수님은 자격증 예. 준비하실 때 네네.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필기시험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 걸렸고 학예 수련회, 슈퍼비전 뭐 이런 기간이 있었습니까? 할 기간을 얼마나 제 경우에는 박사를 마쳤었기 때문에 1년으로 잡았었거든요. 자격증 자격증 따는데 1년. 1년 이상은 우리가 공부하고 그럼요. 해야 되냐? 예, 1년 이상 실습, 이게 상담 심리사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석사를 마치고 할 경우에는 상담 경력이 3년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학원 박사를 마쳤을 경우에는 상담 경력이 1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필요한 것들이고요. 임상심리 전문가도 마찬가지로 임상심리 대학원을 졸업한 석사학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상심리 수련 경력이 3년이 있어야 되고 박사를 마친 경우에는 1년이 있어야 되고 박사 과정 중인 경우에는 2년간의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 경력을 채우는데 최소한 들고요. 그리고 시험 공부하는 데는 짧게 얘기하면 여러분 재수없게 들릴 거잖아요. 그죠? 빡빡하게 해가지고 한 달 했습니다. 저는 계속 이것만 하던 사람이잖아요. 다른 거 하던 사람이 아니라 이거 계속 가르치거나 이거 뭐 내가 시험 문제 내기도 하고 계속 이것만 하던 사람이라 가지고 시험 공부하는데 딱 한 달 대신에 스터디 조직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했었었죠. 왜냐하면 임상심리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뭐 생물심리학 이런 것도 시험을 치거든요. 그거 옛날에 공부를 해가지고 다 잊어버린 것들이거든요. 그 책 한 권 다시 이렇게 보려면 시간 좀 걸리죠. 근데 그 외에 뭐 검사라든지 치료이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 번만 훑어보는 정도였었고. 예, 그럼요. 한 달은 잡으셔야 됩니다. 제 아는 친구, 후배지만 제 아는 후배 중에 이 임상심리 전문가 시험 좀 만만하게 생각했다가 떨어진 친구 있었어요. 그래도 출신이 서울대인데. 그래가지고 쪽팔리시겠어요. 우리가 막 이런 독한 행동을 했었던 기억이 있고 임상심리 전문가는 약간 빡빡하게 주는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에서 같이 수련 받았었던 친구였었는데 면접에서 떨어진 친구도 있었었고 그랬었어요. 면접이 그냥 뭐 어떻게 지내시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사례를 줘요. 사례를 주고 간별 진단을 하라 그래요. 사례 2개를 주고 위 사람에 대해서 간별 진단을 해보시오. 어떤 부분들을 근거로 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아래 사람에 대해서 간별 진단을 해보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만약에 이게 이 사람이라면 어떤 부분들을 더 봐야 되겠습니까? 어떤 검사 하시겠습니까? 검사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뭐 이런 것들을 묻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알아야 통과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상담 시간이 그냥 1년이 그냥
뭐 일주일에 뭐 한 번 하는 1년이 아니라 뭐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상담 심리사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기간이 상담할 기간이 1년 이상 이렇게 예, 정해져 있지 않아요.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어요. 근데요, 이 아직 자격증을 따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을 경험해야 자격증을 딸 수 있잖아요. 슈퍼비전이 대신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내담자 입장에서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한테 상담을 받게 되는 건데 어, 대신에 그 사람은 돈 내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상담센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우들한테 오픈해 있거든요. 학우들 중에서 자기가 상담받고 싶은 사람들 신청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청받고 그 사람들한테 상담을 제공을 하는데 돈을 받진 않죠, 우리가. 그렇지만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겠죠.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니까 실수할 수는 있지만 슈퍼비전에서 어느 정도는 커버가 돼요.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고 그리고 왜 실습 수련생을 뽑을 때 최소한의 과목들을 몇 개를 들어라라고 지정하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목들은 물론 최악의 경우 이럴 수 있죠. 그 과목들을 수강을 했고 점수는 땄지만 알고 있는 건 맹탕이다. 이럴 수 있겠죠. 그건 너무 최악의 시나리오라서 생각을 안 해본 건데요. 뭐 계속 그래도 슈퍼비전 하고 자기 사례 발표들도 계속 시키고 하니까 어떤 부분들은 커버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한 상담을 경험하는 것은 대부분 출신 학교나 그 베이스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 사회복지기관 같은 것들도 가능하고요. 실습생들을 받는 상담기관들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학회 홈페이지 링크를 나중에 걸어 놓으시고 학회 홈페이지에서 뭐 구인구직 게시판이라든지 실습생 모집 게시판을 정기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어느 분야나 그렇지만 아름아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분야에 처음 들어오면 내가 이방인 같지만 이 분야에서 계속 삐대다 보시면 여러분이 이 분야의 주인공들이세요. 그러다 보면은 그 글자 그대로 왜 아름아름들이 조금 더 생기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이 시작하신 지가 한 학기밖에 안 됐으니까 아름아름이라고 하면 나만 소외되는 것 같잖아. 이 느낌이 더 강하시죠. 근데 조금만 굴러보세요. 조금만 구르시면 아우 원래 이 분야 아름아름이야 라고 여러분이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전공생들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아니고 남들도 아니에요. 다만 시작할 때 어떤 부분은 마음이 조금 급하게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막막하다 내지는 막연하다 이런 느낌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여러분이 막 알아봤는데 정말 나를 받아주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라면 첫 번째는 내 성격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왜냐하면 성격이 좀 수줍거나 남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못하는 성격들도 있거든요. 남들이 해라라고 하면 그때서야 간신히 그렇다면 이라고 나오지만 자기가 먼저 가서 이렇게 못하거나 거절당할 것 같으면 아예 부탁을 안 해보거나 이런 성격이면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상담센터가 있잖아요. 그죠? 상담센터에 그 3학기 초에 아마 받아주실 건데 그때 어플라이해서 상담센터에 나와가지고 상담도 좀 하고 그 실습 수련들을 조금 이렇게 다져가지고 실습 수련 가지고 임상심리사 산업인력공단에서 주는 거 있죠. 그건 여러분 따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저기 상담심리사 2급 그것도 역시 같이 해나갈 수 있으니까 대충 3학기 정도부터 좀 해볼 수 있겠다 정도 지금 마음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2학기 때는 심리평가하는 거 철저하게 알아놓으시고 원래 조금 이렇게 다니시고 하면서 저런 게 있구나 이런 것도 조금 들어놓으시고 그러시면 좋죠. 자, 그 다음에 임상심리 전문가 넘어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상담심리사 1급이랑 임상심리 전문가랑 두 가지 다 따시기를 바라요. 겹치는 부분 많습니다. 이건 너무 어려워 보여요. 선생님, 전 저것만 딸 거. 이런 생각 빨리 버리세요. 두 개 다 해가지고 시간 조금 더 걸리더라도 둘 다 가져가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하나만으로 충분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어떤 내담자를 만나게 되실지 모르기 때문에 양쪽을 다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그 내담자들 중에서 특히나 감별 진단 해줘야 되거나 심리 검사를 좀 심층적으로 해줘야 되는 내담자들 만나실 때가 있거든요. 우울이라고 해서 실컷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스키조프레니아야 알고 봤더니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 우울하다라고 해서 선생님 벌써 10회기 넘게 만나서 지지적인 치료를 해주고 있는데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나중에 봤더니 그냥 우울의 문제가 아니더라.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두 가지를 다 마음에 염두에 두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상담 공부하시는 분들 마음에는 궁극적인 어떤 최종 목적지랄까, 직업으로서의 최종 목적지랄까, 그런 거가 내 개인 상담소를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 있지 않나요? 저도 그런 마음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땅 어디에 왜 평당 5,000원 하는데 땅을 잘 사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층에는 잔디를 쫙 깔고,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되게 1층에는 선생님 그럼 커피숍을 좀 넣을까봐요. 뭐 이런 거 하고, 뭐, 아니에요? 저는 그런 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아이도 아직 어리고 하니까 서울에서 좀 생활을 하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그 지방에 가서 살면 좋겠다. 학교도 사이버인데.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으로 가시거나 자기 개인 상담소를 차리시거나 하실수록 양날개를 다 가지고 계신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상심리 전문가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정신과에서의 트레이닝을 최소 1년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 규정이 최근에는 조금 약해져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정신과에서 트레이닝을 1년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임상심리 전문가가 전임으로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트레이닝을 받으시거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가 8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유급 수련생을 지도할 수 있는 실습 여건을 갖춘 기관인 경우에는 정신과가 아니라도 오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유급 수련생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뭔가 포스가 좀 느껴지죠. 봉급받는 수련생이다라고 하면 일은 얼마나 많이 시키겠으며, 그죠? 뭐 하루에 심리검사 풀 배터리로 1개씩은 최소한 하죠. 이 정도 되면. 그럼 아침에 검사하고 오후에 작성하고, 아침에 검사하고 오후에 작성하고. 여러분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상심리 전문가를 그럼 생각하시는 경우라면 정신과에 파트타임으로 나가는 걸로 해서 수련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3년 중에서 1년만 그렇게 채우시면 되고 나머지 2년은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학생생활 상담소 같은데 그런 데라든지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상담센터 어디라도 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정신과는 개인 정신과도 괜찮아요? 개인 정신과도 되기는 하는데 입원 시설이 개인 정신과인 경우에는 입원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 정신과에 대한 거는 꼭 종합병원일 필요는 없거든요. 종합병원일 필요는 없지만 임상심리 전문가가 한 명이 풀타임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입원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개인 정신과인데 입원 시설이 있는데 꽤 많잖아요. 근데 풀타임 임상심리 전문가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럼 풀타임 임상심리 전문가가 있으면 그 사람이 내 슈퍼바이저가 그냥 되는 거거든요. 정신과 의사가 아니고 임상심 전문가가 따로 있다. 예, 그렇죠. 예, 따로 있어요. 되게 규모가 작은 개인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임상심리 전문가가 있어도 파트로 있어요. 파트타임으로 있으면서 심리검사가 들어오면 이제 와서 심리검사 해주고 가고 이런 정도거든요. 근데 좀 규모가 커지면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자격 기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들었는 자기가 수강한 과목에 따라서 전공을 나누는 거고요. 시험 좀 빡빡하지만 준비해서 치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통과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상담심리사는 2학기 지나고 난 다음에 등록이 가능하시겠지만 임상심리 전문가는 그 1학기 때부터 등록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등록하시고 수련수첩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수업 들었었던 것도 다 적으시면 돼요. 임상심리 과목이 다 되거든요. 대학원에서 들으셨던 대부분의 웬만한 과목들은 다 여기서 수련 시간으로 인정을 해줘요. 임상심리사는.
복잡하죠. 상담심리학계 그냥 대학원 과정 중이라 그랬더니 회비되고 지금 주면은 학회지 받아. 아, 그래요? 예. 그 원래 원칙은 4과목 이상 들은 사람에 대해서 그 준회원이 들어가는 건데 받았으면 된 겁니다. 짧은 대학에서 교육 수 있는 과목 수하고요. 지금 상담심리사하고 임상심리사를 시험을 보려면 들어야 하는 과목하고 이게 겹치지 않는 부분을 생각하면 그게 다 커버가 안 돼요. 커버 되죠. 예를 들어서 임상심리 같은 경우 그 커버 되는데요. 이게 다 들어야 되는 과목이 아니고요. 임상심리학에서 인정해주는 과목이에요. 다 들어야 되는 거면 저도 안 됩니다. 이게 명칭이 서로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들까지 다 인정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8페이지에 보시면 임상심리 전공 자격 기준이 임상심리 관련된 과목을 3과목 이상, 연구방법론 1과목 이상, 그러니까 토탈하면 4과목이죠. 여러분 충분히 되죠. 2학기까지만 들으시면 다 될 겁니다. 상담도 마찬가지 4과목이었었잖아요. 그죠? 방법론 1과목, 그리고 전공 과목 3과목. 그러니까 이미 이번 학기 3과목 들으셨고 다음 학기 그렇게 들으시면 충분히 되죠. 자, 그 임상심리 대학원에서 인정은 지도교수가 임상심리 전문가라 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학교는 저랑 황성훈 선생님이 임상심리 전문가세요.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분으로 그 사인 나중에 받으시면 상관없을 거예요. 자, 넘어가셔서 10페이지 보시죠. 임상심리사. 예전에는 임상심리학회에서 전문가랑 임상심리사랑 2개를 다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학회 자격증으로는 전문가 자격만 남겨두고 산업인력공단으로 넘겼거든요. 넘겼는데 위탁해서 임상심리학회에서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시험 보는 거랑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몇 개 채워야 되고 뭐 심리검사해야 되고 실습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다음 3학기 때 여기 그 우리 상담센터에서 실습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실습 여기서 하시는 걸로 이 임상심리사는 충분히 따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종 목적지는 전문가 자격이고 상담심리사 1급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고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건 병원에서 3년. 그게 1급이 있고 2급이 있는데 1급은 병원에서만 수련 3년. 2급인 경우에는 병원에서 1년 하고 그 뭐 다른 거 더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 하나 더 뽑아드린 거 있죠. 죄송. 1년만 하시면 돼요. 2급은. 그 정신보건은 보건복지부 쪽에서 나오는 건데요. 병원에서만 수련을 인정을 해줘요. 병원 수련만. 2급의 경우에는 1년 수련 기간이고 1급의 경우에는 3년 수련 기간이고 예.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랑 임상심리 전문가랑 하는 일이나 받는 거의 겹쳐요. 거의 겹치는데 이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도 임상심리학회 쪽에서 관리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자격 관리라든지 뭐 필요한 어떤 부분 뭐 시간 이수하고 시험 내고 이런 것들을 임상심리학회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예전에는 없었어요. 예전에는 없었다가 이게 생긴 지가 한 얼마쯤 됐어요? 한 10년쯤 됐을까요? 그 정도 됐었는데, 국가 자격증을 만들자. 왜냐하면 우리 분야 말고 다른 쪽 분야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때 만드는 거에 우리도 맞춰서 만든 자격증이에요. 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였나? 사회복지학 분야 쪽이나 간호학 분야 이쪽에서 이런 국가 자격증을 만드는데
우리 쪽에서는 임상심리 전문가가 최고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대등한 자격증을 만들자라고 해서 그때 만들 때 같이 만들었었던 자격증이에요. 근데 하는 일들은 거의 겹칩니다. 거의 겹치고 그 병원 수련을 3년을 받으시는 분들 대부분은 마칠 때 두 가지를 동시에 받아서 나오세요. 임상심리랑 그 다음에 정신보건이랑 두 개를 같이 받으세요. 하루에 오셔서 모든 자격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들으셔서 집에 가시면 그게 그거였는지 이게 저거였는지가 상당히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나눠드린 핸드아웃을 좀 참고를 하시고, 핸드아웃에 보면 제가 이 홈페이지 다 적어놨잖아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거가 조금 더 정확하고, 그거보다 더 정확한 건 학회 홈페이지마다 자격증 문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자격증 관련 Q&A 게시판을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 물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왜냐하면 그 세부적인 세칙이 조금씩 바뀔 때가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건강심리 트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대학원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건강심리 쪽으로 나는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건강심리 전문가도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해요. 아직까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건강심리 전문가는 한국건강심리학회에서 주는 자격증이고요. 뭐라 그래야 될까? 스트레스 대처, 좀 더 건강한 삶, 이런 쪽에다 초점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임상심리전문가랑 정신보건하고 임상심리사 1급의 이 세 개 제일 큰 차이는요? 큰 차이 없어요. 큰 차이 없는데 이 자격증을 발급하는 주관 부서라 그러나 그게 차이가 있고요. 임상심리 전문가는 임상심리학회, 정신보건은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임상심리사 1, 2급은 산업인력공단,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격증을 가지고 어떤 자기가 진로를 선택할 때 그냥 학교에 남고 싶은 사람은 어디가 유리하고 개인 상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학교에서 대학 교수를 뽑을 때는요, 예를 들어 상담심리학과다, 심리학과다에서 뽑을 때는 상담심리사 1급 혹은 임상심리 전문가 자격증 우대, 이렇게 딱 나와요. 공고가 나올 때. 대부분 원하는 자격증을 명시를 하는 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그 대학에서 우대하는 자격증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상담심리사 1급, 임상심리 전문가,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우대, 이렇게 나와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오피스를 열고 싶은 사람은 상관이 없네요. 아무거나. 개인적으로 오피스를 열고 싶은 사람은 그렇죠. 상관이 없죠. 그럼 굳이 정신보건에서 3년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그 대학원 마치고 난 다음에 임상심리 전공한 사람들은 대개 병원에서 3년 트레이닝을 받거든요. 그냥 그걸 아주 기본적인 코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정통 코스가 심리학과 나와서 대학원 마치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서 그냥 3년을 수련을 받아요. 적어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서당계 3년이라야 풍어를 읊듯이 우리도 한 3년 심리검사를 좀 했다 그래. 이제 저놈이 심리검사 좀 하겠구나 한답니다. 이런 우스개 얘기인데 아무도 웃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병원 가서 3년을 받으실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 농담에 아무도 지금 못 웃고 계신데 그냥 공부만 이렇게 쭉 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병원에 가서 3년을 수련을 받거든요. 그 3년 수련을 받는 사람들을 유급 수련생으로 병원에서 뽑기 때문에 3년을 그냥 가요. 서울대병원이다, 삼성의료원이다, 아산병원이다, 유급 수련생을 뽑는 대신에 3년짜리로 뽑거든요. 그럼 중간에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임상심리 전문가의 수련생은 2급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병원에서 하는 경우에는 유급일 때가 더 많죠. 병원에서 1년짜리 수련생을 뽑기도 하고 3년짜리 수련생을 뽑기도 하는데 대개는 유급으로 뽑아요. 세브란스 병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학병원 전부 다 세브란스다, 한양대다, 아니면 이런 전부 다 거의 다 유급으로 뽑고, 아산이나 삼성 같은 데는 돈을 좀 많이 주고요. 얼마를 주더라? 꽤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럼 내가 오픈할 때 어떤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 말씀드렸었던 거랑 똑같아요. 자기가 오픈하는 입장에서 생각하지를 말고 자기가 돈을 내고 상담을 받으러 가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조금 더 명확해질 수가 있고요. 아예 어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일반 대중 같은 경우엔 자격증이 뭐가 뭔지 이런 거 거의 모르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죠. 근데 사회는 빨리 바뀌기 때문에 의외로 또 많이 안답니다. 의외로 또 많이 알고, 또 여러분이 이제 이 분야 들어왔으니까 어디 가서 뭐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배우면 좋겠다, 그런 것도 금방 여러분은 아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마음에 두시고 열심히 뛰기로 하고, 자, 몇 개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선생님 급한 대로 전 자격증 하나는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청소년 상담사 괜찮습니다. 국가 자격증이거든요. 이건 몇 개 되지 않는 상담 분야에 있어서의 국가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격 시험에 응시하셔서 합격하시고 면접에 최종 합격하면 연수받고 나서 나온다. 입니다. 근데 이것도 또 하려고, 신청을 하려고 이렇게 보면 상담했었던 경력을 적도록 하는 난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3학기째 여러분이 이쪽에서 실습하실 때 그때 그 경력들 잘 정리하셔가지고 어플라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고요. 그 외에 놀이치료사, 뭐 미술치료사 그런 것들이 있는데 상담을 처음 공부할 때 자기가 이미 마음에서 나는 아동을 좀 더 대상으로 하고 싶어, 난 청소년을 좀 더 대상으로 하고 싶어, 그런 마음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넓은 터를 가지세요. 처음에 터 자체를 넓은 쪽에다 먼저 맞춰 놓으시면 하나 가지고 난 다음에 좁고 세부적인 자기의 스페셜티를 가지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스페셜티로 시작을 하시면 자기가 좀 더 넓은 영역을 커버하고 싶은데 움직이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스페셜티는 천천히 가지세요. 여러분이 전문가 자격 따고 난 다음에 10년 지나고 나서 스페셜티 가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다른 자격증은 다 필요 없고 놀이치료사나 미술치료사 하실라 합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미술치료 전공생으로 가셨어야죠. 그러면 대학원 자체를.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도 물론 미술치료를 하는 사람이기는 합니다만은 미술치료사 자격증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대학원 전공도 미술치료인 경우입니다. 대학원 전공이 미술치료인 사람인데 임상심리 딸랍니다라고 하면 제가 그 사람 말려요. 뭐하러 네 좋은 전공 있는데 그거 따려고 하느냐. 네 전공에서 정말로 확실하게 해라라고 하는데, 미술치료 대학원을 나와서 미술치료사 자격증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달에 수입 웬만큼 직장인 다니는 것만큼 하고 있는 사람들 있거든요. 제가 전하고 싶은 뜻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심리상담 대학원을 들어오셨으니까 심리상담에서 메이저를 따시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스페셜티를 뭐 주종목으로 나는 청소년을 더 하겠다, 가족을 더 하겠다, 나는 부부 상담에다 좀 더 포커싱 하겠다. 그건 좋아요. 그건 어차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가 보면 그쪽으로 더 관심이 생겨서라도 스페셜티를 가지게 되시는 건 나중에 얘기고, 그 전까지는 이 메이저 자격증을 따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메이저 자격증이 아닌 다른 무슨 왜 속성 단기 코스로 이메일 날라오는 자격증은 안 따시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좀 해봤었는데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자격증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희도 학교에서 총장 명의로 자격증 만들면 그만이거든요. 총장 명의로 수여하는 자격증들이 있는데 그게 왜 보통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다 운영하는 방식들이 학위가 나오는 게 아닌 경우에는 총장 명의 자격증이라도 나가야 쥐고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러분은 학위를 받으시잖아요. 그죠? 웬만한 총장 명의 자격증 같은 것보다는 학위가 훨씬 더 확실하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어렵게 받을 수 있는 자격증들을 가지시면 여러분이 어디 가시더라도 내가 공부 제대로 했고 정통으로 했고 정통 코스 밟아가지고 제대로 된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전문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 특강이 약간 설교 필이 납니다만은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오늘 제가 커버하지 못한 거는 저한테 이메일 하셔도 되고 게시판 올리셔도 되고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성실하게 대답을 해드리고 제가 모르면 학회에 문의해서라도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특강을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